적립식 펀드 가입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펀드 고르는 방법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적립식 펀드 효과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린 기억이 있는데 잠깐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월간 9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주식은 주식 수로 계산을 하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수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9개월간 9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만원짜리 주식을 이제 1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주식 수를 사게 되겠죠. 그러면은 100주. 근데 이 주식이 100만원에서 이제 요 표에 보시면 8,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나누기 8,000원 하면 125주. 그리고 만원짜리 주식이 5,000원으로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나누기 5,000원 하니까 200주. 그렇게 해서 1, 2, 3, 4, 5, 6개월째 되는 경우에는 2,000원이 올랐죠. 그러면은 100만원 나누기 12,000원 하면 여기 표에 보시면 83주를 사게 되고 5,000원이 더 올랐을 경우에는 67주. 비싸니까 많이 못 사겠죠. 그래서 만원짜리 주식이 9개월이 지나서 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이게 만원이 됐으니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900주가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983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3만원의 이득을 보게 되고 9.2% 수익률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이 사실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보는 구조가 되어서 이게 적립식 투자라고 해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U커브 구간으로 만드는 구간이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되어서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U커브 만들기 게임이다 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해 드렸고요. 우선은 그 사회 초년생이 펀드를 고를 때 수수료 체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표에 이제 보시면 무슨 펀드하고 맨 나중에 이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수료 개념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위에 세 개가 많이 판매를 하는 경우인데 A 클래스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취 수수료죠. 그래서 먼저 뗍니다. 수수료를. 그리고 B 클래스인 경우에는 후치 판매 수수료가 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 클래스는 이제 선취 후치 판매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이제 연간 보수가 높은 그런 펀드로서 이제 단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비싸냐 싸냐가 사실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비싸다 하더라도 내 펀드가 운영이 잘 돼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수익률을 거둔다면 그 수수료가 의미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수료가 여타 펀드에 비해서 비싸냐 싸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렸고요. 추천한다면 A 클래스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취 수수료를 먼저 떼고 이제 이게 뒤에 많이 그 수익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좋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번 시간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BM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벤치마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표에 보시면 벤치마크 수익률은 이제 요 초록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수익률은 요 빨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벤치마크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시장 평균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펀드가 시장 수익률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 펀드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주가지수가 요 벤치마크 주가지수로 따라가는데 내 펀드는 이거보다 시장 평균보다 높다 라고 한다면 잘하는 펀드가 되겠죠. 그런 펀드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여러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 표를 한번 잠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 그래프가 내가 운영하는 펀드 수익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제가 BM 수익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 수익률보다 내 펀드 수익률이 훨씬 더 잘 운영하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 그래프가 초기에는 좀 좋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낮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펀드를 고른다면 이거를 고르겠죠. 그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액도 보셔야 되는데, 그 최소한 50억 정도는 되어야지 그 자산 운용을 하는 그 운용 그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형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뭐 50억 이상은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도 이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호텔 같은 경우도 뭐 등급이 있는 것처럼 펀드도 여기 태극기 모양이 있는 거를 보시면 펀드 등급이 3년에는 이제 5개로 아주 우수했고요. 5년에 있어서는 4개 정도로 받았는데, 그래도 뭐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운영하는 펀드가 주식에 얼마, 해외 주식에 얼마, 그리고 채권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은 어떤 유형인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보유 주식 종목이 211개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주식 탑 10 비중은 50.4% 평균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채권도 이제 1개가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초대형주죠. 성장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한국전력 보시면 초대형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펀드를 고르는 것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이제 자산 운용사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치주, 배당주, 연금저축, 퇴직연금 해서 이 대표 펀드로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형 자산 운용사의 대표 펀드의 가치주를 보면 마라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치주의 이제 마라톤 주식의 대표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고르신다면 또 실패할 확률이 나름대로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사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런 그 펀드를 골랐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기업은행, 삼성증권, 유한타증권, 우리은행, KB증권, 뭐 수협중앙회, 경남은행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하는 판매 회사가 이제 있습니다. 이 판매 회사에 맞추어서 그 금융권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제 무작정 찾아가서 은행원이 이제 추천해주는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도 판매 보수를 좀 많이 받는 거를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펀드보다는 내가 먼저 분석을 해서 종목을 고른 다음에 그 기관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지웠고요. 제가 요 상품에 제가 가입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9.48% 수익률을 거두는 거를 실제로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투자 성공의 열쇠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이제 노하우죠. 우선 이제 사회 초년생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해 제가 먼저 나열을 해 드렸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먼저를 하시고
그렇게 해도 실패할 확률은 적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거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고민이죠.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라 라고 했는데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과 이 펀드에다가 이제 저가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 납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요 추가 납입을 해서 펀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을 노리면 되겠습니다. 요 때는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적립식 투자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은행 적금에 예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제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을 먼저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이외에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물음표로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정답을